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죠?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죠. 예. 화장을 하신 거 보니까 오늘 방송하셨을 모양입니다. 네. 예. TV. 예. 네, TV.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넥슨? 네. 야구팀 넥슨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게임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게임 출시했냐? 그게 아니고요. 예.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의혹이 나왔습니까? 네. 현 정부는 아닐 거고, 그죠? 예. 투기자본감시센터 쪽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 인사들 제대로 이거 수사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바람에 좀 알려진 건데요. 넥슨 측이 2011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의 그 강남역 인근 토지 아시잖아요. 그걸 살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집안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넥슨 측이 그런 가족 관계를 확인한 문건을 이제 받아봤다는 거고 그 문건을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를 했는데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수사한 데가 어디죠? 중앙지검입니까? 서울? 예, 그렇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임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예. 그 당시 특임검사가 지금 현재 이번에 법무부 차관된 이금노 차관입니다. 승진하신 분입니까? 이번에 승진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특이하네요. 원래 같으면 좀 저쪽 대구 쪽으로 가시거나 그럴 텐데. 왜냐 그러면 검찰 수사 당시 넥슨 측 관계자들이 우 전 수석은 몰랐다. 예.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넥슨 측이 이제 그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땅 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까지만 알았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인 건 몰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우병우 전 수석 처가 소유라는 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 이제 9월 달에 땅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넥슨 측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건데 그걸 보면 이상달 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 가로 열고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금융조사 2부장 뭐 그때 직함은 이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시된 거 그거를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 특임검사 그러니까 인천지검장 하면서 특임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조사를 안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죠. 이 우병우 전 수석 처가 땅 거래 주선해 줬다는 의혹을 넥슨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의혹받은 인물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예. 그죠. 그러니까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이 이제 넥슨의 그 창업자죠. 예, 김정주 그 창업주하고 둘이 이제 친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고 심지어 주식도 받았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나서 뭐 100억대 순이익을 남기고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그때 막 조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특임 검사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사를 했던 건데 워낙 이제 이 검사장급이 관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넥슨하고 이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땅 거래에 개입을 했다, 관여를 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그 사안이죠. 합법적으로 투자하셔서 이득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거래할 때 합병할 때 1,0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신 분이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아시죠? 네, 뭐 대강 듣긴 했습니다. 1,000억 원 받으신 분도 어떻게 1,000억 원을 벌으셨는지 조사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절대 제 개인적으로 그냥 드릴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이번 특임 검사가 임명된 분이 이금노 법무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특임 검사가 이제 이금노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이분 설명은 이제 그 당시 뭐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간인 신분이었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민정수석까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조사를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결국 진경준 검사장도 처벌하고 김정주 그 대표 경우에도 뭐 뇌물 공여죄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기소를 하고 다 했는데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무혐의로 처리를 해버려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실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예. 얘기함으로 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원지가 이 사건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직접 개입됐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예. 지금 개인 비리 관련해서는 뭐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다가 예. 그 부분은 별로 지금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다 병합해서 이거는 좀 따로 지금 오히려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사를 다시 할까요? 그럼 진행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좀 별건으로 이건 지금 개인 지금 비리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약간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영렬 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덮었다라고 이제 덮었다면 덮은 거 아니겠어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재수사할지 이게 좀 관심사긴 합니다. 예. 이 뭐라 그럴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참 국민들이나 여론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배경이 너무 레이저건을 많이 쏴서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예.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팔짱 끼고 예, 뭐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앞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는 분들은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공손한 자세로 조사받는 사진이 찍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제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록조 라떼라고 늘 약간 좀 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 지시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난 10년 동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을 지금 막 통과한 느낌입니다. 예. 일부 정밀 검토해야 될 점도 있지만은.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예. 특히 수량 수질 통합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우리 물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의 혁명적 수준의 조치였다고 봅니다. 수질 관리를 이번에 환경부로 일원화시켰습니까? 아니, 수량 수질. 그러니까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흐르면은 그 수량을 볼 때는 국토부가 하고 네네네. 물이 많은지 적은지. 그렇죠. 그리고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환경부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떼놓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30-40년 동안 우리 학계나 국토부나 환경부나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 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오래 끌었어요? 서로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의 어떤 여기 확장성을 안보하는 거죠.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공직자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낙하산으로 가서 박히는군요. 그래서 갈 데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 이권 다툼 아니라고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렇게 나눠 가지는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수량 수질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은 통합의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를 돌아왔는데, 네, 이것을,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했는데, 우리 쪽에서 본다면, 물과 관련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명적 수준의 조치다. 봅니다. 알테니가 그냥 볼핀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4대강 사업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2차례나 감사 다 받았고 이상 없다. 결과 나왔는데 왜 또 소급 입법하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봐주기 차였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의 감사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감사는 2013년 1월 감사. 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니까 힘 있는 시절이죠.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감사원은 두 번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고 논평을 냅니다. 즉 정부가 대국민 이명박 정부죠. 사기극을 펼쳤다. 이런 것을 이미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그리고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위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건강한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자, 현재 4대강 수질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합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녹조를 살펴보면은 녹조가 죽으면 사체를 뒤엉켜서 떠다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거를 자전거길이라 그러면서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대규모 녹조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하면은 굉장히 이상이 없다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뒤돌아서서 수돗물 안 먹습니다. 생수를 먹지. 그런 거 하니까 공무원들도 녹조로 뒤범벅이 된 물을 아무리 정수기술이 좋더라도 먹기는 찝찝하죠.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 사례를 보면은 가축들이 먹고 폐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낙동강에 2년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제기준치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기준치의 456배. 초과된 그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456배 분의 1로 줄이 되지 않습니까? 독성 물질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형태를 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까? 정말 방송만 아니었다면 제가 할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두부 만들 때 석회가루로 만들고 그죠? 옛날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량식품 만든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평생 그 불량식품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던데 야, 정말 그런 인체에 무해하다는 또 입장까지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녹조가. 정수를 하면은 먹는 데 이상이 없다. 우리 정수 기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들 때 똥물도 정수 과정을 거치면 먹는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원수 수질이 나쁘면은 거기에 화학작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나쁜 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독성물질이 어떻게 생겨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에는 예.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예. 정수 과정을 거쳐서 네. 국민들한테 공고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뜻이죠.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그럼 수문만 개방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임시조치죠. 임시조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임시조치를 통해가지고, 예. 녹조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네. 그리고 수질 정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왜냐하니까 2월달 되면 벌써 녹조가 피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 물들을 먹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펄서 방류라고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펄서 방류가 맥박이 뛰는 거 펄서지 않습니까? 예.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열면은 한 20% 정도 녹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닫으면은 다시 녹조가 편입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실험을 이미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얘기해서 수문을 열면은 녹조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갇힌 물이 썩는다는 건 뭐 삼축 종자도 아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건 뭐 꼭 과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죠. 지금 여기 4대강 사업 추진에 그죠? 22조 들었었고요. 네. 그 지금 유지 관리 비용도 우리 대한하천학회에서는 나는 5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그러고 5천억. 국토부에서 한 2천억 남짓.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철거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3, 4천억, 1천억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22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3천억. 저 지금 1억이 없어갖고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이 방송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그런데 보호를 유지 관리하는데 2천억, 매년 2천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 유지 비용만 하면은. 그렇군요. 처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남는 돈이죠. 오히려 국민 세금이 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를 철거하면은 또 얻을 수는 있지만 생태계의 다양성도 회복되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해버리면 녹조가 뒤범벅이 된 물을 정수할 때보다 정수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예. 아까 펄스라는 말씀하셨는데 맥박을 뛰게 하면은 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그 얘기죠. 펄스라는 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 수문을 왕창 열어가지고 상시 방류를 할 수가 없겠죠. 맹과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왜 그러면은 보를 만들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꼼수를 부렸죠. 왕창 열어버리면 한 분이 고혈압으로 그냥 쓰러질 분이 한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동대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7522번님, 물과 공기 오염시키는 사람들 녹조라떼 한 잔씩 마시게 합시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